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209쪽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매입점표 입력을 연습할 텐데요. 매입점표에서 우리가 연습할 유형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51, 53, 54, 57. 자, 한번 자료를 보시고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자, 여러분들 매입의 경우는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에 전자입력란에 항상 1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이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은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비워놓고 우리가 발행을 하고 전자입력으로 하라는 것만 전자입력을 하면 되는데 매입은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는 우리 회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제 매입이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죠. 그래서 매입점표의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언제나 1. 전자입력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수행 1번을 보겠습니다.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규 거래처 4001번이다 라는 말은 이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매입 매출 점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팝업창으로 띄워서 그게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신규 거래처다라고 하면은요, 아예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매입처인 이 곰곰이 이 회사를 신규 거래처로 등록을 하고 전표를 입력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래처 등록으로 가세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코드 4001번입니다. 일반 거래처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4001 엔터.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상호가 주식회사 곰곰이 사업자 번호 엔터 치시고 1208 35097 대표자 이아람 전체 자 업태로 넘어가서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네요. 우리 회사하고 똑같죠? 사업장 주소는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타자하십시오. 7번에다가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8길 11 네, 밑에다가 중계동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 탭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추가 사항의 4번에다가 이메일 주소 gom 뒤에는 여기 선택해 주세요 해서 빌 3652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사항 입력하시고 이메일은 추가 사항에다가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이메일을 꼭 입력하는 이유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뭐 이런 거 할 때 이메일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마치고 나서 매입 매출 점표로 가면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점표 오셨으면은 자, 매입 거래도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요. 9월 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날짜는 9월 5일. 자, 유형인데요. 자, 매입은 여러분 여기서 유형이 전부 여기 이제 이쪽에서 찾아야 돼요. 매입. 우리가 매입에서 연습할 유형은 51, 53, 54, 57. 이 네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가지를 우선 연습할 텐데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이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51과 54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1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요. 54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보시면은 상품을 매입했다. 예, 상품. 상품을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51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유형은 50일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하고 똑같이 유형이 과세라고 보이지만 위에 딱지가 파랑 딱지가 붙어 있죠? 매입이라는. 예, 여기 과세지만 매입 과세예요. 예, 그래서 매입을 입력하는 것이고 품명에는 스커트, 수량은 200, 단가는 40 플러스. 네. 거래처는 곰곰이가 거래처가 됩니다. 곰곰이.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세금란은 1번,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하시고 자, 아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분계에 1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에서 현금 분계하면은 입금전표가 작성이 됐는데 지금은 매입이니까 출금전표. 그렇죠? 매입이니까. 그래서 대변이 현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합계가 880만 원이고 차변을 한번 볼까요? 차변이 부가세가 개정 과목이 바뀌었죠. 우리가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가 부채예요.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인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죠. 예수금이 아니고. 자,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당좌자산. 자산으로 잡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왜냐면은 여러분 부가세라는 게 매입할 때 부가세는 자산이에요. 세금을 내가 부담했는데 왜 자산 잡지? 우리 회사가 부가세 납부할 때 이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만큼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고 납부하기 때문에 자산 자본. 앞으로 공제할 거예요. 요 금액은. 그래서 매입할 때 부가세는 일단 자산이고요. 이 자산이 언제 없어져요? 부가세 신고할 때 없어져요. 부가세 신고할 때 왜 없어지냐면은 매출세액하고 차감시키기 때문에. 예, 매출세액에서 차감시켜요. 그때 이 자산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매입세액은 자산,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아니죠. 매출세액은 부채,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잘 알아주십시오. 자, 부가세를 왜 대급금이라고 했을까? 제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대급이라는 것은 대납했다는 말이죠. 대납했다. 예. 우리 세금이 아닌데 대납했기 때문에 자산 잡는. 아니, 왜 우리 회사가 지금 스커트를 사서, 곰곰이한테 지금 요 부가세 80만 원을 징수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 세금 아닌가? 우리 세금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도소매 업자잖아요. 우리는 이거 80만 원 세금 내고 지금 요 스커트를 사 왔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팔 거예요. 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유통에 따른 이 부가가치 세금은 최종적으로 이 스커트를 사 입는 비사업자, 스커트 옷을 사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는 자기 세금 아니기 때문에 자산 잡아놨다가 부가세 납부할 때 빼고 납부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담세자가 누구냐면은 비사업자인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나 옷 살 때 세금 부담했으니까 나 이거 공제 받아야지. 공제 못 받아요. 사업자에게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마지막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는 겁니다.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도매업, 소매업, 공장, 제조업 이런 데서는 다 자기가 부담한 세금을 다 납부할 때 정리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매입세액은 자산이다. 개정가격은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차변에 자산 잡았죠? 이건 재고자산이죠. 우리가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그건 수익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요 말입니다.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상품을 사오면 차변의 상품, 상품을 팔면 대변의 상품. 그거는 뭐냐면 전부 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 원가로. 팔을 때도 대변의 원가로 상품. 사올 때도 사온 가격으로 차변의 상품. 그러한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말이죠. 원가를 한 번에, 단번에,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원가를 언제 인식하냐면은 결산할 때. 결산할 때 한꺼번에 매출 원가를 계산해요. 상품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800만 원 매입한 거 이런 걸 다 더해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해가지고 기말에 조사를 해요.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재고 금액을 뺀 나머지를 원가로 대변의 상품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가를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론 배울 때 상품 매출 원가 부분이 나올 부분에서 제가 이 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표가 왼쪽에 있는 걸 무시하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건건이 그 원가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전산회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하면서 제가 아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앞 시간에 매출을 입력해 봤고 지금 매입을 입력하니까 그걸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매출할 때 대변의 상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원가에다 마진이 들어간 거예요. 네, 원가의 마진. 그럼 언젠가는 원가를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변의 상품. 그거를 언제 한다? 여러분 결산 때 할 거예요. 결산이 빠르면 오늘 하거나, 오늘은 아무래도 안 돼요. 내일 하겠네요. 결산은 내일. 예. 아, 내일은 또 수업이 없는 날이네요. 예,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품 매입 거래는 기본적으로 분계가 차변은 말이죠. 부가세 대급금 상품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분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금이니까 대변이 현금이 88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수행 2번을 보시면은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괄호 속에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었다. 근데 얼마 계약을 했는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 포함해서 아마 이게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으로 짐작이 가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3월 20일 일반 전표에 가니까 계약금이 없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마 일반 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일반 전표에다가 계약금 분계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 꺼내가지고요. 3월 20일 거를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3월 20일. 네, 여기 계약금이 있죠? 거래처 데일리 루겨로부터 선급금 우리가 450만 원 계약금을 지급할 때 자산 잡았어요. 선급금.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산 잡아놓은 거를 이날 이 원피스를 9월 10일 날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은 없어져야죠. 자산을 없앤다는 건 자산의 선급금의 대변에다 기입해야 돼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이걸 반영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요 50만 원을 컨트롤 C로 복사해 옵니다. 숫자를 복사해 오세요. 컨트롤 C. 네,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로 가겠습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날짜를 고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짜네요. 자, 날짜를 9월 10일로 수정하시고요. 유형은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에요.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그런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50일이다. 예, 품명에다가 원피스. 수량은 500, 단가는 9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예요. 데일리로. 전자세금 계산서이죠. 1번. 자, 분계. 분계는 지금 계약금도 정리해야 되고 외상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분계는 3번. 네. 자, 우리가 아까 매출에서 혼합을 하면은 대변이 완성됐었죠.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품 매출하고. 근데 매입의 전표에서 우리가 혼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차변이 완성이 돼요.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품. 그러면 보세요. 저 매입세액 4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맞죠? 예. 그다음에 상품, 예, 상품 자산 증가 맞습니다.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4번 하시고 아까 그 선급금을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급 131번 그리고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그 450만 원이 여기에 붙여지겠죠. 자, 아까 일반 전표에서 확인한 선급금은 차변에 자산 증가로 되어 있었죠. 그럼 이제 상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셔가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250일 외상 매입금이고요. 얼마가 외상 매입이냐면 밑에 지금 차액이 빨간 글씨로 보여요. 4,500만 원이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45 플러스 플러스 하신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탭키를 누르시는 거. 예, 탭키를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고쳐야 될 보통예금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없는지 보시고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만약에 차익이 나오면 여기 빨간 글씨로 차익 얼마 보일 텐데 차익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상품 매입 거래는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상품입니다. 항상. 그리고 대변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외상이 아니고 일부는 미리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정리하는 거죠. 대변의 선급금 450만 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예? 자,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첫 줄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두 번째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세 번째 대변의 선급금 어, 자산 감소. 또 네 번째 줄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꽤 복잡하죠. 예, 꽤 복잡한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론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 등식 예. 또는 회계의 등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회계 등식
우리가 이제 이론 배울 때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했는데 무슨 식이냐면요. 이거 생각나시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 이 회계의 등식은요. 어떠한 회계 처리든지 간에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정말 적용되는지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등식이 모든 전표에 다 적용돼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산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 상품 자산, 선급금 자산. 예. 이 세 가지가 다 자산이죠. 예.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것은 495만 원. 요 두 가지가 495만 원.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자산 감소했죠. 결국에 자산은 4,500만 원만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증가한 것만큼 여기서 또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빼면은 자산은 여기서 4,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거에서 감소한 걸 뺀 것만 잔액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 거래에서 지금 이 전표에서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있죠, 부채. 외상매입금 4,500만 원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있나요? 이 거래에서? 예. 부가세 대급금, 상품, 선급금, 외상매입금. 자본은 없죠. 그러니까 자본은 제로죠. 자, 보세요. 4,500만 원 니콜, 4,500만 원. 등식이 성립이 되죠. 자, 언제나 자산 니콜 부채 더하기 자본이 성립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전표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수익과 비용이 끼어 있으면 이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요 자본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비용 발생은 자본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비용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을 줄여 감소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하죠. 결산 때.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시키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당기순이익이 바로 자본의 증가예요.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전표에서는요. 그러한 회계처리에서는 여러분 수익은 자본 증가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비용 발생했다. 자본 감소. 아시겠죠? 그렇게 따져야 돼요. 네. 수익과 비용은 회계 등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있습니다. 결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말에 결산하는 것까지.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 자본 감소. 그렇게 따져야 되고 수익이 발생했다. 자본 증가. 그렇게 따져서 이 등식을 점검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게 섞여 있을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요거 한번 등식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전표 51번 유형으로 2건 입력하는데 별 문제 없었죠? 예. 다음 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은 수행 3번에 세금 계산서인데 앞에 뭔가 빠졌죠? 예. 전자가 빠져 있죠. 전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자, 이것도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를 내용을 따져보면 됩니다.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예, 이 컴퓨터를 사장님 집에서 쓰려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 집에서 쓸 거라고 하면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쓴다 이거예요. 관리부에서. 그럼 매입세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하시는데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전자가 아니니까. 예,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작성 일자가 9월 15일이니까 9월 15일로 수정하시고 예, 세금계산서가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유형을 입력하시고 품명은 컴퓨터 수량 하나 단가 120만 원 거래처는 현웅 컴나라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 자, 밑에 그 세금계산서 밑에 보니까 네, 설명에도 나왔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여러분이 외상 분계를 하면 될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2번 외상을 한번 넣어보세요. 2번 했더니 이게 이제 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차별은 상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컴퓨터 사면은 계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비품으로 하는 겁니다. 비품. 예. 그래서 차별은 비품으로 고쳐주면 돼요. 원래 이제 기본이 상품으로 분계가 되거든요. 재고자산 분계고. 근데 비품이 아니에요. 아니,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비품으로 고치면 돼. 그런데 첫 번째 줄 말입니다. 컴퓨터를 샀는데 외상매입금으로 분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외상매입금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고쳐야 돼. 근데 이것처럼 커서가 안 들어가, 이거는. 예, 들어가긴 하는데 입력이 안 돼. 그 안에. 자, 왜 제가 고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상품을 사고 외상한 것은 매입 채무인 외상매입금 처리가 맞아요. 그런데 관리부에서 쓸 컴퓨터를 산 거잖아요. 이건 매입 채무가 아닙니다. 일반 채무예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하려고 구입한 것들이 재고자산이거든요. 판매하려고 만들거나 판매하려고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외상분계를 해야 돼요.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자, 이 컴퓨터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으로 분계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채무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입거래에서 상품이 아닌 것을 매입했을 때는 외상을 했다 하도 외상분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분계를 해야 될까요? 네,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자, 혼합으로 딱 하면은 차변만 일단 입력을 해주는데 아까 본 대로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받는 자산이니까 그대로 두지만 상품은 비품으로 고치시고 상품을 코드나 비품으로 입력해서 고치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이 미지급금으로 돼야 된다.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코드를 입력하세요. 금액은 132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누르시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웅컴나라 맞죠? 예. 자, 매입에서 우리가 상품 매입이 아닐 때는 절대 외상분계하면 안 됩니다. 외상이어도 외상분계 안 해요.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증빙이 바뀌니까 일단 여기까지 매입 거래를 우리가 3건을 입력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를 좀 보고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할게요. 자, 회계 전체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가보세요. 기간은 7월부터 9월 그대로 하시는데, 예,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는데, 아까 저장해 놓은 거 만약에 저장을 하셨다면 아니오로 작성을 하셔라 이거야. 아니오로. 예. 만약에 예로 하셨다면 여기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서 기존에 입력된 거 신고서 저장된 거 삭제하고 예해서 다시 불러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시작한 게 매입 거래를 입력했으니까 이 위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매입 거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밑에 매입세. 그러니까 번호로 말하면은 10번부터 10번부터 16번. 여기에 해당돼요. 자, 매입세액에 위에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입력한 세 건이 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일반 매입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고정자산 매입 해가지고 11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고정자산 매입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개정 과목 하나를 뭘로 했냐면은 비품으로 했죠. 비품. 자,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통합해서 부를 때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유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유형자산 하면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죠. 무형자산 하면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예, 특허권, 뭐 개발비, 예,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이제 무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수취는 고정자산 구입과 일반 매입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매입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치가 그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매출에서는 나누어지는 거 없었죠? 세금계산서 발급이면 그냥 다 1번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 합쳐진 게 맞아요. 예, 이게 맞고요. 그래서 밑에 지금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 여러분 매출세액이 지금까지 입력한 걸로는 매출세액이 여기 9번에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 1101만 5천 원. 그리고 매입세액은 여기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17번의 세액이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보면은 여기 이게 1번이라고 하면은 1번에서 2 이게 매입세액이에요. 이걸 뺀 거예요. 빼가지고 지금 이걸 구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세 가는 여기 있는 매출세 이걸로 그대로 똑같이 전달이 되고요. 또 매입세액의 난은 요 난은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매입세 요 난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맨 밑에 27번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저 위에 차감세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쉽게 볼 수 있도록 밑에 숫자가 가득 들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잖아요. 위에서 딱 세 개를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위에다 따로 보여줘요. 자, 그래서 매입 거래를 입력하면 10번부터 16번 사이에 기록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세금계산서 수취분입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10번과 1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속 서류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매입거래 입력했잖아요. 매입으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전자로 2매, 그 다음에 밑에 전자외로 1매. 예. 전자로 2매, 전자외로 1매. 전자외라는 건 종이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아까 컴퓨터 120만 원짜리가 종이 세금계산서였죠. 전자가 2건.
이렇게 전자와 전자외 그리고 밑에 합계는 세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 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내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자외를 클릭하면 현웅 컵나라께 이쪽에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이와 같이 반영이 됐다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밑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 여기서부터는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